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 아동들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8곳 중 절반인 4곳이 원주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의 운영비 전액이 원주 시비로 충당되고 있어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원주 아동센터. 대부분 학대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입소한 아이들입니다.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27명의 직원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며 아이들의 생활 지도와 정서 교육, 식사 등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운영비는 한 해 17억 원가량. 원주에 있는 4곳의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을 합하면 63억 원에 달합니다. 전액 원주시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 홍천, 화천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아동양육시설도 각 기초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지역 내 양육시설이 없거나 정원이 다 찬 경우 원주로 보호아동 입소 의뢰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36명 중에 23명이 타 지역에서 전출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보호에 대한 의무를 원주시만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강원도 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원주시가 다 책임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매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강원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가 됐고 강원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시군에도 똑같은 생각이 거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강원도 차서 좀 이게 지원을 하면 참 서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국의 광역 시도 차원에서 아동 양육시설의 운영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곳은 충북과 강원 단 2곳뿐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요즘 원주천에서 학을 닮은 외가리와 백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집단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떠났던 여름철새인 백로가 다시 돌아온 건데요. 하천 생태계 균형을 맞추고 생물 다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데 이번엔 인간과의 공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호저면의 중방마을은 예부터 학마을로 불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학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하얀 새, 외가리와 백로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학마을로 불리게 됐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선비를 상징하는 새, 불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진 백로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았습니다. 여름철새인 백로는 매해 봄부터 여름까지 학마을에서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아 가을이 되면 이동하곤 했는데 지난 2017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배설물과 소음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고 토지주가 해당 지역을 벌목하면서 서식지는 없어졌습니다. 600여 마리의 백로 집단 서식지가 있던 곳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면서 서식지가 파괴됐는데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백로가 지난 2023년 무렵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백로의 집단 서식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에 아예 번식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인근 지역에 둥지를 튼 것 같고요. 백로가 돌아온 건 생태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로는 하천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데 하천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없어지면 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몇 년간은 상위 단계에서 역할을 하던 백로류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백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전문가와 시민과학자들은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곧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백로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주민과 함께 공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공존이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백로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사람이 먼저겠지만 백로가 아예 없는 곳에서 인간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돌아온 백로와 인간이 이번엔 공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강원도 내 사업장을 떠나려 하자 대표가 노동자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자는 대표가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겁박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표는 오히려 해당 노동자가 갚아야 할 돈을 떼일 수 있어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 회원 등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난 2023년부터 강원도 내 한 사업장에서 금속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머물며 일을 했고 대표의 집안일을 비롯해 개인 심부름까지 이주 노동자가 자주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Also my job because I'm undocumented. He took me the opportunity to abuse me. I lost my human rights and my rank was different. 이주 노동자가 최근 배우자 수술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대표가 노동자의 여권과 통장을 뺏고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해 은행 거래를 막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는 지급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다시 대표를 찾아갔지만 퇴직금 포기각서 서명을 요구받았고 불법 체류 신고 협박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인권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권과 통장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돈조차, 자신의 임금조차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대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임금 체불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임금을 모두 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통장 내역서에도 매달 23일 꼬박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왜 대표가 여권과 통장을 갖고 있었냐고 묻자 이주 노동자 본인의 요청으로 보관해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한 건 숙소비와 인터넷 3년 약정 비용, 세금까지 800만 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떼일 수 있어 이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 고용노동지청은 이주 노동자와 대표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와 인권노동단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제 오후 인제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요즘 한창 번식기에 접어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겸 기자입니다. 주택 앞마당입니다. 특수 보호복 차림의 소방관들이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벌집을 떼어내자 흥분한 말벌들이 독침을 쏘려 달려듭니다.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말벌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며 쫓아냅니다. 소방대원들이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크기가 매우 작은데도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벌들이 수십 마리나 들어 있습니다. 미처 벌집을 발견하지 못한 집주인은 이미 팔을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당에 나왔다가 벌이 갑자기 쏘고 가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요즘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되는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만 매일 10건 이상. 벌 번식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벌쏘임 사고는 총 18,640건으로 10건 중 8건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71살 남성이 설악산 12선녀탕에서 남교리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벌에 쏘였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남성은 소방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번식기가 겹쳐서 벌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119에 즉시 신고하셔서 소방당국은 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소매가 길고 밝은 옷을 입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온 유오연 원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냈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 무효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 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함께 기소된 공무원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녹색연합 활동가의 퇴직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원주 녹색연합이 전 사무국장과 합의한 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녹색연합은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퇴직금 2,15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합의대로 7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시민단체답게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전국 녹색연합 활동가 협의회 입장에 대해 원주 녹색연합 측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횡성군이 여성, 아동, 노인에 이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섭니다. 횡성 맞춤형 장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장기 실행계획의 방향, 향후 추진 일정과 과업 수행계획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장애인 시설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횡성군은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유지하며 맞춤형 정책 발굴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친화도시는 별도의 인증 관리기관은 없지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창에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각 읍면별로 전담팀을 꾸려 어제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지만 평창군은 취약 가구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 가족센터가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상반기 운영 우수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212개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운영 성과 평가에서 영월군은 지역 여건 맞춤형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센터로 선정된 영월군 가족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인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늘 저녁 개막식을 갖고 다음 달 2일까지 총 11일간의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대관령 음악제는 인터 하모니라는 주제로 평창 알펜시아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릉과 동해, 철원 등 도내 곳곳에 있는 성당과 박물관, 카페 등 이색적인 장소에서 개최되는 9개 찾아가는 음악회를 포함해 모두 35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4-2025년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평가에서 도 단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대형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강원도에서 최근 5년간 겨울철 평균 화재 건수가 12%, 화재 사망자는 42.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평창과 영월, 정선군이 공동 물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와 영월 산업진흥원, 정선 협동조합 가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유통 판로 발굴과 판매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박람회, 전시회, 직거래 장터 등에 참가해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